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홍준표 미국으로 떠난 날 자유한국당은 여의도를 떠났다라고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여의도 당사시대를 접고 영등포로 이사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홍준표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공항에서 한 지지자가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 이채롭습니다. 우리 멀쩡해요. 태국 동굴 소년들의 V라고 하는데요. 극적으로 모두 구조된 태국 동굴 소년들 생존 본능이 강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잠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북중적경의 여유, 북한 소년들 압록강 물놀이, 미 백악관 내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당했다라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아이들의 이 천진난만한 모습은 어떤 것을 좀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북미 관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부산 고속도로에 뻥 뚫린 싱크홀이라고 해서요. 어제 낮에 부산 도시고속도로 한복판에 저렇게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8년 만에 가택연금 해제된 루샤 자유의 날개지. 그동안 이 중국 당국에서 감금돼 왔던 유샤오보의 아내 유샤가 마침내 연금에서 풀려나면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만평입니다. 치열한 내부 논쟁 통해서 건전 야당으로 가야 한다라는 홍준표 전 대표의 마지막 일갈. 네, 선장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면 초과라고 하는데요. 촛불 개헌 당시에 여러 가지 문건들과 관련해서 기무사가 지금 사면 초과에 휩싸여 있습니다. 개헌 문건과 현재 진행형 이런 대비책도 없다면 그게 군대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전이는데 아직도 내가 입으로 보이니라고 하는데요. 워마드라고 하는 여성 단체 사이트에서요. 이제는 종교 모욕까지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서 분노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부수적 피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그리고 맹정섭 성균관대 초빙 교수,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김윤철 경희대 교수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제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 단골 식당도 폐업, 민생 핏줄 끊어진다라고 해서 매일경제가 현장 경기를 긴급 진단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사는 이모 씨는 최근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건물 임차료가 5년 새 2배 가까이 올랐지만 매출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 접시에 2,000원인 만두 가격을 올리는 것도 손님이 아예 끊길까 걱정돼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옆으로 좀 가보면요. 이 플라스틱 사출 업체, 중소업체 사장은요.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한꺼번에 몰아붙인 정부에 서운하다. 노동계 측 얘기만 다 들어준다면 중소기업은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정부에서는 마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신규 취업자가 10만 명대 그치면서 또다시 고용 쇼크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개 몰린 자영업자 내 수입 빼곤 다 올랐다. 말라 죽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때에는 자영업자들이 한 방에 팍 망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요즘은 서서히 말라 죽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 스마트폰도 바꾸지 않아서 휴대폰 매장도 울상이고 폐업하겠다라는 휴대폰 매장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 프랜차이즈는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점주 수익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 한 곳 악당 종업원 수가 작년에는 2.9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의 매출도 5년째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신기업 시장을 시사하는 혁신 성장 쪽으로 균형추를 옮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보 경제학자 출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어제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 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정부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잡아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진보적 시민단체, 노동계가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특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와 같은 진보 경제학계 내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국민을 믿지 않고 관료와 재벌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한때는 같이 일했던 분들인데 이제는 서로 다른 시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윤 대표님, 네.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기사들입니다. 먼저 현장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체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지난해부터 아주 푹 꺼지고 있죠. 남대문 시장의 상인 오너분들은 한 분은 일주일 동안에 신용카드를 한 번도 못 긁었다는 상인도 내가 봤어요. 예. 그럴 정도로 좀 심각해서 이 청와대나 지도자들이 경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청와대에서 남대문 시장 가깝거든요. 예. 거기 가서 잠깐만 한 바퀴만 돌으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이 지난달에 10만 6천 명 신규 취업자가 보통 2, 30만이 돼야 되는데 10만 예. 6천 명이 안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청년 실업자 1년 이상 구직해서 못하는 청년 백수가 14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늘어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자영업으로 많이 몰려가거든요. 예. 근데 경기가 나쁘니까 이 자영업이 이게 또 한계 상황에 이게 몰리는 거죠. 휴대폰 매장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또 재료비 오르죠. 임대료 오르죠. 또 최저임금 7,530원도 사실은 없는 프랜차이즈나 자영업한테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좀 여태까지 북핵하고 적폐청산 갖고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유지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경제가 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경제를 발목 잡으려면 우선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신바람 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0도 인사하고 채용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뭔가 좀 근본적인 좀 활기를 띨 수 있는 이번에 태국 축구 청소년 그 동굴에서 나온 리더, 요새 한화 야구 감독 리더, 동부 리더 감독의 특징이 뭡니까? 담대함이죠, 담대함.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담대함. 그리고 엄격함, 룰에 했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엄격함. 그런 리더십을 갖고 좀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때 지지율이 돌려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독일의 슈레더 총리는 개혁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쫓겨났지만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가 경기 호황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좋은 길을 잠깐 좋은 길을 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길게 보고 지지층을 설득하는 어려운 일을 지금 나서야 될 거냐 중요한 저는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은 살림을 직접 하시나요? 하죠. 그러면 실제로 아마 이제 장도 보실 거고 이것저것 마트에도 다니실 거고 체감 경기를 그 누구보다도 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당장 저기 점심 사 먹을 때 봐도 요즘에 7,000원, 8,000원, 5,000원 미만으로는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8,000원 거의 10,000원 돈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장바구니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날씨 따라서 아니면 바캉스철 이런 때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더 부담되는 건 이제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 이런 것들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하면은 더 부담이 되죠. 그리고 저 변호사도 자영업인데 보면은 책임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지금 갚을 여력이 없으면 소송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지인분들도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벌어봐야 세금 내고 나면은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민심이 조금 약간 흉흉해진다 이런 정도까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어쩌면 청와대도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틀고 싶어하고 또 트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과거의 강경한 입장에서는 약간 선회를 해서 기업들을 길을 살려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보 경제학계 내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 참모진들 지금 이렇게 현장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전환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신호를 많이 보내요. 이 시장에 이제 뭐 경제수석도 교체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총수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임도 계속하겠다라는 발표도 하고. 자, 이런 것이 진보층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지율 하락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뭐 재벌 회장을 만나고 예. 또 뭐 이제 그 성장을 또 강조를 하고 예. 이렇게 이제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진보의 지지가 떨어지는 거냐? 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정책 방향을 바꾼다고 해도 예. 또 그다음에 바꾼다 해도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썩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래도 효과가 없었고 이게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물가 오르고 뭐 하고 뭐 저도 참 장 다 보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정책의 기조가 노동 시간이냐 뭐 임금 최저임금 문제들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임금 문제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상조 위원장도 그렇고 전상인 교수도 그렇고 엉뚱한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니까 진보의 지지가 떨어질 거고 뭐 또 혹은 진보의 조급증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분 다 지금. 오히려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대기업만 좋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제 구조 내의 여러 이 불합리하거나 굉장히 격차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최저임금 정책이라든지 노동시간 정책만으로는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있어서 조금 무게중심은 좀 옮겨갈 수 있는 거고 또 이거 타이밍이나 혹은 그 순서는 지금 조정이 들어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 마치 무슨 분배를 강조해서 성장으로 갔다거나 이건 진짜 2000년대 초반 때의 논쟁 수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예. 성장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것인지 예. 그래서 그 돈이 돌게 하고 또 기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진보 조급증 때문에 그렇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벌 회장을 만나갖고 지지표가 떨어진다든지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경제 상황이 나아지겠느냐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 관련된 경제 나쁘다 하는 게 주로 대기업 측에서들 얘기가 나오는데 예.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자신들은 뭘 해야 될 건지 어떤 기술을 개발할 거고 어떤 산업을 만들어갈 건지 전혀 그 주어도 없고 그다음에 목적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나쁘다고 뭐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정치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없애버리고 예. 쓸데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 좀. 예. 아마 지금의 현재 경제 여건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놓고선 각자 보는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보층과 노동계, 특히 이제 진보적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 시민 경실련이라든지 등등이요. 이런 시민단체와 이 노동계는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지금의 입장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한 발 양보하는 선을 좀 택할 것인가? 정부와 노동계, 예. 경제 전체의 주체들의 기본적인 판단이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죠. 예.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에 대한 교체를 한 부분은 예.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가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경기 둔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의 양날개, 최저임금 문제와 소위 그 근로시간 단축 문제인데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방향과 타이밍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응집되고 다시 분해되고 좋은 쪽으로 할 것 같아요. 최저임금 문제는 이게 양날의 독? 양날의 칼?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자영업자가 한 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2천만 명의 이 가족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예. 이분들이 물론 그동안에 본인은 직접 노동은 안 하고 쭉 알바를 쓴다거나 이런 것에 변화도 필요하지만은
또 세제 지원을 해줘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등등. 이제 앵커께서 그 노동자분들 우리 심각한 문제죠. 산업화 단계에서 갖고 있던 노동관하고 지금의 이런 전반적인 다양화 시대에서의 노동관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지지층이 이탈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그 부분도 민노총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또 전체적으로 많이 분화되어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극소수, 금속노조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을 빼고는 그렇지 않으니까 전체 국민이 경제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정부의 협조를 할 때 저희 경제는 좀 더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치는 것,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도 훌륭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좀 당장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당장은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더라도 대한민국이 100년 동안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토대를 닦는 것, 그것으로도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경제는 글로벌 경쟁이거든요. 기업이 국가를 쇼핑하는 시대예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변양균 청와대 노무현 때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 책 쓴 거 경제 철학의 전환을 보면은 토지, 자본, 노동 그 자유화 완전히 하고 그 대신에 큰 그림에서 좀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 완화다. 세계 다른 나라랑 경쟁하다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되거든요. 일본도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굉장히 일본이 경제가 좋아졌어요. 미국, 일본 경제는 지금 사람을 못 구할 정도로 지금 취업이 좋잖아요. 취업 수도권 규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양균 같은 사람 주장하는 게 책에서 수도권 규제 완전히 해주되 그만큼 혜택 보는 거는 지방에다가 다 주어버리자. 그럴 정도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중요한 거죠. 큰 그림에서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를 큰 그림에서 조정해야지 이건 네 편이고 이건 내 편이고 더하기 빼기 맨날 싸우면은 100년 하청입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그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변양균 전 장관은 사실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캠프 때 굉장히 경제 참모로서 여러 역할을 한 것인데 그분의 주장이 많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는 모양인가 보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머리를 맞대서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 현안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